자, 한 주간의 매매일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종목만 할 거고요.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메인마크 내역 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그 구글에서 그 TPU 요거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던, 그럼 한양 디지텍이 하는 일이 뭐냐? 메모리 반도체 전공종, 후공종, 8대 공종 나와 있는데 얘는 그 제일 뒤에 있어요. 후공종도 사실 아니긴 한데, 저게 뭐냐면요, 삼성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보면 한양 디지텍에다가 삼성이 보내요. 얘네가 요거를 시금치 판때기죠, PCB 여기다가 요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만들어요, 요 시금치를. 그 다음에 요거를 테스트하고 공정 패키징까지 하는 게 그게 한양 디지텍이 하는 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랑 아마 SSD인가?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요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한양 디지텍에 삼성이 한양 디지텍에다가 보내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PCB 판때기에다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어서 조립하고 패키징하고 에러 없는지 테스트까지, 그렇게 패키징까지 하는 게 한양 디지텍의 역할이다.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조정 주고 다시 재돌파 눌림 타점에 들어가서 적당히 제가 매매를 하고 나왔었고, 그 눌림에 다시 여기서 4848 하면서 이게 급락했을 때 있죠, 급락했을 때도 제가 매매를 해서 요날 요렇게 제가 매도를 했어요. 요날은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때 제가 매도한 게 한 주였어요. 네, 한 주 팔아서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쇼츠 올릴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랑질을 했었고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너는 한양 디지텍이라는 이 종목을 어떻게 알게 됐어? 어떻게 이 종목 발굴을 했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요거를 알려면 일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들어왔을 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잔잔할 때는 몰라요. 올라가고, 이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그 구글에서 TPU를 이제 개발을 하고, 요 TPU를 잘 쓰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과 SK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관련 업종을 보는 거예요. 이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따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후발 업체 중에서 관련 애들이 뭐가 있냐면, 한양 디지텍이 제가 봤었던 거는 메모리가 많이 팔리려면 어차피 저거 다 포장하고 저거다 붙이고 에러 테스트하고 하는 그 후공정 단에서 보였던 애가 이게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다 찾아봐야 되겠죠. 거기서 어떤 종목,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고 그 중에서 각 종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다 까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종목 저 종목 보다가 한양 디지텍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 증권 같은 데 들어가서 전제 공시 같은 거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보고서 같은 거에서 사업 내용 같은 걸 보고서, 그러면 얘네가 확실히 메모리 이쪽에 많은 비율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SSD랑 이런 거 얘는 쩔이고, 참고로 SSD는 그 TPU 하는데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저도 요거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차라리 메모리 말고 SSD에다가 차라리 얘네가 용량이 많으니까 가격도 싸고, 여기에다가 아예 그 유저들의 그 검색했었던 내용 히스토리들을 여기 저장을 시켜 놓자. 그리고 다시 불러왔을 때 저장되는 내용만, 데이터만 찾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기술을 접목시키자 그래가지고 SSD도 요것도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양 디지텍이 요 메모리랑 SSD 요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거, 요게 제일 컸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제가 이제 매수를 하지 않고 재무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종목 분석에서 보게 되면 쭉 내리면 이렇게 뭐 분기 연간이 있는데, 일단 가이던스는 없어요. 실적 가이던스는 여기서 없다는 거는 일단 좋은 점수는 줄 수가 없고,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살짝 꺾이긴 했지만 지금 이제 실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은 있어요. 영업이익은 좀 꺾였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영업활동 흐름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좀 절반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투자는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KPX랑 같이 보거든요. 이게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시설 설비 투자를 투자금 대비해서 꽤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대주주 지분율도 보고, 그리고 상장 주식수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1000만 주 이상 정도가 되는 걸 좀 좋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도 보고, 그다음에 ROE 이런 것도 보고, 뭐 EPS, PE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긴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무는 그냥 보통이다, 나쁘지 않다 정도였었고, 그냥 삼성이랑 SK가 쭉 올라가면서 관련주를 찾아보면서 똑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저는 한양 디지텍이라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거기서 끝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이날 블락 나온 날이거든요. 여기서 타점 공부 해보자면, 이날이 이란 전쟁 때문에 급락이 나온 날이었어요. 요 라인 때에다가 제가 매수를 다시 한번 걸어놨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좀 쫄았어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돼서 얘는 잡아 올려주는 거 있죠. 여기 이 하얀색이 5일선인데 5일선을 강하게 이렇게 살려주는 거를 보고 요 눌린 타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단기 박스권 만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저는 요 라인 때 있죠. 이렇게 지금 보고 여기 상단 라인 때 추세 상단 돌파할 때 여기서 좀 3분의 2 정도는 저는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는 한 주만 팔았던 거고, 그렇게 해서 타점이나 이런 거는 잡아가고 있고, 이런 거는 100%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 디지텍은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 여기서 한번 놀다가 한번 더 쏘고 올라가면 이 쏘는 게 저는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봐요. 반도체 섹터가 가지고 있는 요 상승 요 사이클이 아직 한 파동은 전 남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기간 조정을 얼마나 해줄지는 몰라요. 얘도 똑같이 삼성이랑 맞물려서 쏘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파이널이 아닐까. 슈퍼 주린이의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더 떨어졌다면 더 이제 들어가겠다. 뭐 어디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손절을 쳐야 된다. 뭐 여기 이탈했으니까 뭐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매매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국 돈을 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쪽팔린 얘긴데 HG중공업 있죠.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신나게 매매를 사팔사팔 하다가 요거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종목도 되게 많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매를 하다가 박스권 매매는 잘 하는데 상승 추세에서 요거를 못 먹을까, 나는 왜 수익을 못 낼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종목에 대한 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흔들림에 계속 그냥 손절을 치거나 뭐 단기 대응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다 잘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내려왔을 때 제가 계속 매수를 했었던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한 공부가 있고 이 산업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밑에서도 모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재료 매매나 그런 것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매매는 좀 지양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수익을 좀 봤었던 게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 박스권에 매매해서 잦은 매매를 하죠. 옛날에 이런 다 팔았겠죠. 여기서 샀어도 잘 해야 여기서 다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다 팔고요. 떨어지면 아 잘 팔았다 생각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후회하고 그랬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분할 매도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게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사고 팔았죠. 좀 아쉽긴 해요. 여기서 이제 얘를 들어갈까 다른 애를 들어갈까 하다가 다른 애를 들어갔거든요.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산업 섹터 안에서 대장주도 어차피 다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얘를 안 들어가고 다른 애를 들어갔어서, 그래서 여기서 사고 이렇게 분할 매도해서 여기가 마지막 이제 수익률 100% 자리여서 거기를 찍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옛날에는 요런 자리에서 자리야 그냥 아까 SJ중공업처럼 4848 하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내려왔을 때 잡고 이렇게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거는 작년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나쁘진 않았는데 11월부터 12월의 수익이 좀 되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매매 관점을 좀 바꿨던 계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 단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일부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팔고 요런 라인대에서 이제 살짝 팔아주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지금 수익을 주고 있는데,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올라갈 때 아마 나머지 물량을 아마 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증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이제 저렇게 수익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여담으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21년부터 이제 주식을 좀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손절을 거의 잘 안 쳤어요. 왜냐면 손절을 쳐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뭔가 확신이란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서 계속 소액으로만 매매를 했었고, 아마 올해 지금 3월 달인데 3월 달에 제가 손절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부터 묵혔었던 묵은지들을 손절을 치고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지금 줍줍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요거 이제 소강 상태 끝나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릴 때 보면 그런 대장주나 실체가 있는 애들이 잘 요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아닌 애들은요, 실체가 없는 애들은 그냥 올라가다가 꼬리 달고 빠지고 슬금슬금 이렇게 빠져요. 가는 척 하다가 빠지고 가는 척 하면서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면서 빠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K자 장세 있죠. 이렇게 K자 장세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슈퍼주리님 관점에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주식으로 좀 먹고 살만해지면 아마 26년도가 아마 좀 턴어라운드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산업에 대한 이해나 종목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 들어가 보면요, 시황 리포트, 투자 리포트, 산업 분석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쭉 읽어보세요.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종목 분석 리포트 같은 것도 보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양 디지텍 이렇게 들어가서 공시 들어가서 이런 사업 보고서 내용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 여기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비즈니스 뭘 하고 있는지 있죠. 여기 시금치 이런 거 네모난 거 판때기 날라오면 이렇게 똑같이 시금치에다가 PCB 판넬에다가 찍어서 만들어서 패키징까지 하는 작업 얘네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공부가 되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재무 같은 경우 그러면 요게 별로라고 했는데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 종목 분석 들어가 보면 얘네가 좀 개인적으로 괜찮게 생각하면 이게 뭐가 괜찮아, 빨간불 많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여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되는 거를 좀 좋게 봐요. 그래서 매출액이 가이던스지만 거의 2배씩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7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럼 여기에 대한 주식은 항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된다라고 봤을 때 올 하반기 26년 하반기부터 27년 상반기 요 정도 넓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대폭 좋아지죠.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거는 마진율이 좋다라는 거고, 마진율이 좋다라는 거는 이 회사만의 기술력이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ROE도 많이 좋아졌죠. 예, 순 자본 이익률고 ROE는 자산 이익률,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률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PER도 보고 하면 굉장히 개판이었다가 정상화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면 사피엔 반도체가 그럼 뭐 하는지 회사인지 알려보려면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자공시를 보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사업 내용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되고, 그리고 뉴스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피엔 반도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빅테크 개발 이런 게 이제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AR 글래스 하는 회사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 AR 글래스, VR, AR, XR 관련해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이제 메타죠. 메타가 그 레이방이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AR 글래스 잘 나가고 있죠. 없어서 지금 못 산다 그래요. 구하기 되게 힘들다고 하고, 이섭이 한번 그거 차고 나와서 한번
자기 개인 채널에다가 올린 적 있었는데, 그러면 사피엔 반도체가 여기 글로벌 사피엔 반도체니까 요 반도체 관련된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AR 관련해서.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뭔가 이슈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쭉 나오죠. 구글, 삼성, 젠틀몬스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건 아니고 어떤 블로그가 쓴 것 같은데, 뭐 뉴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삼성, 구글표 AI 연내 뭐 메타랑 뭐 경쟁을 한다. 근데 요 디자인은 젠틀몬스터가 하고 삼성의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구글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할 것 같아요. 리서치에서 시황 투자 이런 거 보면서 산업에다 전반적인 내용 공부를 해보고, 그 한양 디지텍에 대한 아니 뭐 사피엔 반도체가 됐던 다른 뭐가 됐던 그런 리포트 같은 것도 보고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이제 그런 이제 공부들이 이제 하나하나 계속 이제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인스타에 누가 이렇게 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하락일 때 빠졌을 때도 이렇게 뭐 어떻게 손절을 안 치고 모아갈 수 있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SK 이터닉스 때도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 그분이 물어본 거는 그거였어요. 여기서 샀잖아, 이탈했잖아, 손절을 해야지 왜 손절을 안 하고 너는 들고 있었던 이유가 뭐야? 이거 뽀록 아냐라고 물어본 거죠. SK 이터닉스는 그 풍력 관련 종목이고요. 풍력에 대한 제 인사이트는 그 정책주가 좀 컸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요 3면이 바다에 이제 여기서 풍력 발전 요렇게 이렇게 다 휘어감는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SK 이터닉스가 거의 약간 프로젝트 매니저 형태의 업무를 이제 과거 했었던 게 있었고, 대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그런 관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는 못 잡았고 내려갈 때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요날 너무 세게 내려갔었고, 그리고 좀 잡아주는 걸 보고 들어가자,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면 요 쌍바닥 타고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갔어요. 조정 안 주고. 이게 대장주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산업에 대한 이해, 종목에 대한 공부, 그리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하지 않고 들고 갈 수 있었다. 자, 한 주간의 매매일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